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적 관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글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적 관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내가 작가라면 이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가적 관점으로 글을 추측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별 풀이법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문단 순서의 풀이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순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최적의 풀이법을 제시한 후에 사례를 통해서 이 풀이 전략에 적용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단 순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자, 문단 순서는 36번과 37번 두 문제인데 배점은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입니다.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상중 정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을 가시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단 순서는 주어진 글에 이어질 세 개의 문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빈칸 추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문장 상호 간의 논리 필연적인 상호 관련성,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만약 문장 간의 논리 필연적인 선후 관계, 관련성이 없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단 순서 유형의 문제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글과 이어질 세 개의 문단을 모두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독해뿐만 아니라 문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단 간의 순서를 결정한 이후에도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나 확실한 단서가 없다면 순서를 결정하고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글에 이어질 세 개의 문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이 문단 순서 유형의 최적의 풀이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주어진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때 특히 뒷부분을 유의하면서 이 글 다음에 이어질 그런 내용을 추측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적 관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글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적 관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내가 작가라면 이 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가적 관점으로 글을 추측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 작가적 관점으로 글을 추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어질 글을 추측하는 것이 정확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글을 잘 읽을 때 특히 끝부분에 유의하면서 이어질 글을 추측하는 것이 이 문단 순서 풀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첫 번째 단계를 마치고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어질 세 개의 문단의 특히 앞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글과 이어질 첫 번째 문단을 결정하는 것이 이 문단 순서 풀이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행했다면 거의 문제의 50%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어진 글과 이어질 그런 부분을 추측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단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감이 아니라 접속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관사라든지 글의 구조
혹은 재진술, 혹은 함축 등 이런 단서를 활용하면서 문장 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단서를 가지고 여러 문장의 선후관계를 또한 결정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어질 문단이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에 주어진 글과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선택된 문장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 첫 번째 선택된 글과 이어질 다음 내용을 또한 추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이미 읽었던 선택되지 않은 두 개의 문장의 앞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 첫 번째 선택된 문단의 뒷부분과 이어질 세 번째 문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서 풀이 과정을 마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있다면 두 번째 선택된 글의 끝부분과 선택되지 않은 마지막 문단 간의 상호 연결성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그것을 정답으로 선택하고, 혹시 연결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단 순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 최적의 풀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 문단 순서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풀이 사례는 2020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문단 순서의 풀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주어진 글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사례는 2020년 3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풀이 전략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주어진 글을 읽고 특히 글의 후반부에 유의하면서 이어질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A god called Moini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romedene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자, 모인이라고 불리는 신이 라이벌 신인 드로머디너에게 패배당했다. 어디서? 자, 위 하늘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에서 패배됐다. 모인이라는 신이 라이벌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당했다는 내용이죠. Moini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to die. 그는 별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타스마니아로 떨어진 후 곧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모인이라는 신이 위에 하늘에서 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라이벌 신에게 패배당해서 타스마니아라는 곳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 뒤에는 어떤 글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모인이라는 신이 죽는 과정, 그리고 죽기 전에 뭔 일을 했다라는 이런 등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 글에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는 이 작가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글을 읽고 이 모인이라는 신이 죽기 전에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기술될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이제 A, B, C 세 개의 문단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글에 이어질 문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took pity on the people, gave them
bend the leaves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그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을 주었고 그들의 불편한 캥거루 꼬리를 잘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침내 앉을 수가 있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글인데 어떻습니까? 이 글 A가 주어진 문장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글 A는 이 주어진 문장과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모인이 신도 될 수 있고요. 드러머디너 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관사 더가 등장하는데 이 정관사 더는 반드시 앞에 기술되어야만 쓸 수 있는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자, 앞에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주어진 문장에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죠. 따라서 글 A는 결코 주어진 문장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앞에 나올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을 주고 그들의 불편한 캥거루 같은 꼬리를 잘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이 없고 캥거루와 같은 꼬리가 있어서 앉을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앞에 기술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B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n he died. 그리고 그는 죽었다. 자, 이 글은 지금 주어진 문장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는 모인이라는 신이 타스마니아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글 B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then이란 말은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모인이라는 신이 한 행위가 등장해야만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주어진 글에서는 모인이가 한 어떤 행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주어진 문장과 결코 이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뒤의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noses, and they cried out to the heavens for help. 그 사람들은, 자, 여기서 사람들 앞에 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앞에 A에도 the people 때문에 이 A가 주어진 문장과 이어질 수 없듯이 이 B 문장도 the people이라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분명히 사람들이 등장해야만 하는데 주어진 문장에는 사람들이 없죠. 따라서 이 글 B도 결코 주어진 문장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캥거루 꼬리를 가진 것과 무릎이 없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게 도움을 달라고 외쳤다, 울부짖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 C를 읽지 않았는데, 자, 지금까지 읽은 글 A와 B만 가지고도 문단의 선우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는 어떤 그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과 무릎을 주고 캥거루 같은 꼬리를 잘라서 앉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이 나오고요. B는 그 사람들이 캥거루 꼬리와 무릎이 없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늘에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선행하겠습니까? A가 선행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A가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B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 상황이 등장하고 있고, A는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해소되는 그런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해결되겠죠. 따라서 B 글이 선행하고 A가 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시간이 없다면 C가 지금 A와 B는 선행할 주어진 글과 연결될 수 없으므로 C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B, C. 그래서 C, B, A라고 답을 결정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문단 순서의 풀이 전략에서 주어진 문단의 모든 앞부분을 읽어보라고 했으므로 이제 C 부분의 앞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C. Before he died, he wanted to give a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그가 죽기 전에 그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에 마지막 축복을 내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창조하기를 결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e가 누굴까요? 만약 타스마니아에 떨어져서 죽게 될 모인이라면 이 C는 주어진 문장과 아주 잘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인이가 죽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A와 B가 결코 주어진 것과 이어질 수 없는데 C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결되는 문단은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문단수의 풀이 전략을 살펴보았듯이 우선 첫 번째 선택된 문단의 뒷부분을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 연결될 내용들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C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this, semicolon, and he absent-mindedly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which meant they couldn't sit down. 하지만 그 모이니 씨는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그가 죽는다는 걸 알고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릎을 줄 것을 잊었다. 그리고 그는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캥거루와 같은 큰 꼬리를 달아주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앉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자, 어떻습니까? 자, 모인이라는 신이 이게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무릎도 안 달아주고 캥거루 같은 꼬리를 달아주면서 말하자면 불량품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 뒤 불량품 인간들을 모인이가 만든 뒤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까요? 그렇죠. 무릎도 없고 캥거루 같은 꼬리가 달린 이 인간들이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측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A와 B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어질 문단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A. 그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자, 그가 만약에 모인이라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지금 그는 방금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즉각 연민을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연민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이 A글은 C의 후반부와 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Then he died.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게 만약에 모인이라면 그리고 나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불량품이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는 죽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불량품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 뒤에는 B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B 다음엔 A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여기서 더 이상 과정을 진행시키지 않고 풀이 과정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선택된 글의 후반부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선택되지 않은 글의 연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B의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Drama dinner heard their cry and came down to Tasmania to see what the matter is. 드로머디너 씨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타스마니아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 뒤에는 어떤 글이 등장할까요? 아마 타스마니아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려온 드러머디너라는 신이 한 행동이 등장할 것입니다. A를 보니까 그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드라마디너 신이고요. 그 사람들은 불량품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은 또 행복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글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순서의 풀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론문의 풀이 사례 중 마지막인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 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